네. 네, 그렇다면 다음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그중에는 환경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세로 기업의 납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감축을 위해 국내 채용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또는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궁금하고 또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한 이 후보만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기본소득 그러니까 이재명만 생각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저 말고.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때 65세 이상은 무조건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죠. 그게 노인 기본소득입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는 현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동수당. 계속 늘려가고 있죠. 지금 7세까지일 겁니다. 그 아동수당도 수입, 자산 아무 관계없이 똑같이 다 지급합니다. 이게 아동 부분 소득이죠. 아동 부분 기본소득이죠. 이름을 아동수당이라고 붙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쭉 이어지면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좀 나눠서 이미 하고 있는 아동수당, 이게 청년에게도 필요하다. 지금 청년이 전 생애 주기별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됐어요. 제일 어려운 계층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청년들은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요새 그런 얘기 했다가 잘못하면 뺨 맞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나라는 생애 주기별로 제일 약합니다. 제일 어려운 계층인데 제일 약해요. 예산이 없어요. 아예. 아동 많잖아요. 학생 많잖아요. 노인 많잖아요. 장애인 많죠. 농민 많죠. 있는데 청년은 없어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기본소득으로 이름은 뭐라 해도 상관없다. 뭐 청년 수당으로 하든지 청년 배당으로 하든지 청년 기본소득을 하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거는 기존의 예산을 조정해서 하면 됩니다. 좀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을 상대로 소액이라도 하려면 이거는 일반 회계 중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세금 재원 중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너무 액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탄소세 얘기가 사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탄소세 아까 제가 그 수술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수술 받고 치료받는 동안 일 못한다고 그냥 계속 일하다 나중에 팔을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1톤당 대개 한 5만 원 정도 현재 5만 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평균 한 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제기구는 100불 또는 150불까지 올려라. 톤당 탄소 부담금을. 톤당 10만 원 또는 15만 원 이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유럽이 이제 앞으로 10만 원을 올린다. 2, 3년 후에. 근데 한국은 만 원밖에 부과를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그 차액만큼을 다 부과를 받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국부가 유출되겠죠. 아니 우리가 탄소세로 받았으면은 우리 건데 그거 안 받았으니까 유럽, 미국 수출할 때 거기다 붙여서 더 내야 됩니다. 고가에 그 나라에 다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미 내고 있으니까 경쟁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하면 결국은 기업이 망하게 돼 있어요. 산업 자체가 망합니다.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당장 이걸 부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가가 오릅니다. 그 다음 기업들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당장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꾸 이걸 미뤄왔어요. 지금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된다. 2050년 넷제로. 지금처럼 막 화석연료, 막 석탄 발전 이런 거 막 하고 도대체 막 경유차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도태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탄소세를 부과하면 역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싫다. 나 죽어도 그냥 편하게 살다 그냥 빨리 죽을란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옳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국가 공동체는 그런 걸 교정하는 게 의무죠. 그래서 이걸 탄소 부담금 또는 탄소세를 부과해서 균형을 국제사회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망해요. 근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탄소세를 걷어가지고 톤당 예를 들면 뭐 5만 원 톤당 우리나라가 한 7억 톤쯤 된대요. 근데 5만 원씩 걷으면 5, 7, 35, 한 30조 원 되겠죠. 이거를 그냥 걷어가지고 딴 데 쓰지 말고 우리 국민들은 물가가 올라서 고통받으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일부는 다 돌려드리고 그중에 일부는 산업 전환을 해야 되는 또는 이 탄소세 부과로 인해서 피해보는 업종이 산업 전환을 이루도록 지원을 해줘야죠. 이게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이미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스위스는 아주 빠른 속도로 탄소 사용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세도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토지 보유세가 너무 낮아요. 0.17%밖에 안 돼서 보통 한 1%, 적어도 0.6%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싸니까 땅을 막 사놔요. 부담이 없거든. 사놔도.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투기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선진국 수준으로 평균치만 올려도 꽤 많은 돈이 한 20, 30조 정도 생기는데 문제는 역시 내가 왜 세금을 내느냐. 왜 내 땅에서 자꾸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저항 때문에 어렵잖아요. 표도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하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겨내는 방법 역시도 그러면 그 토지세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토지세를 걷는데 이거 다 국민들한테 딴 데 안 쓰고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0%는 아예 안 내거나 또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역진 자산세가 되는 거예요. 역진 토지세. 계산하니까 당신이 원래 내야 될 게 얼마인데 가족 숫자가 얼마고 이건 원래 얼마를 나눠줘야 되는데 곱하기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니까 마이너스 1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럼 10만 원 주는 거예요. 부의 소득세처럼 부의 자산세가 되는 거죠. 부의 토지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 중에 90% 절반은 아예 땅이었고 여러분 땅 있는 분 사람 들어보세요. 땅 있는 분. 안 드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냥 여긴 그냥 안 내고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집이 한 채 있다. 근데 얼마 안 되거든요. 아파트 뭐 이런 거 집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자기 자녀나 본인이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90% 이상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대신에 저항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 투기를 막는 효과를 내는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골고루 지급해서 국민들의 소득도 올려주고 부의 양극화도 막고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말하니까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싹 지나니까 누가 저 세금 올리려 그래? 저 사람 세금 올리려 그래? 이러니까 또 휙 넘어가가지고 맞아 세금 올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급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검증을 받아가면서 조금씩 그래서 국민들이 괜찮다 동의하면 이제 조금씩 좀 늘려가면 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편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든지 새로 하려고 그러면 의심과 저항이 많게 마련이거든요. 참 기업 부담 얘기는 아까 그 안에 들어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소위 이제 탄소 발생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한계 기업으로 죽을 때까지 견딘다 이런 방식의 산업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환해야 되거든요. 마치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한 15년, 20년 지나가 사과가 조그만한 게 몇 개 안 달려요. 나무가 늙어가지고. 그럼 빨리 베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서 한 2, 3년 기다려서 튼실한 좋은 사과를 따야 진짜로 전체로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2, 3년 동안 수입이 사라지니까 또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으려면 어딘가에 자본을 조달해서 선투자를 해야 되니까 어쩌면 빚을 내야 되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선택이 옳아요? 천천히 그냥 소모기로 쓸 사과를 생산하면서 끝까지 계속 망해가야 되냐 아니면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가야 되겠냐 이건 국가가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돼도 장기적으로는 전환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게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